어떤 위기에 있을 때 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보호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그런 청소년들인 것 같아요. 어른의 시각으로 그들을 삐딱하게 보는 시선 자체가 그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해 환경에 노출된 상황, 또 지금같이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한 시대에 더더욱이 빠질 수 있는 거죠. 그냥 알아서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가 진단해주고 치료해주고 관리해주는 형태까지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. 그럼 나 따로 들어가? 네, 들어오세요. 오늘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. 네, 잘해봅시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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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다음 세대를 양성평등의 사회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한 목사 도의원 서성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7 지역구를 가진 김선희 의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오늘 잘해봅시다. 네, 반갑습니다.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국중범입니다.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경기도의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공부, 알고 싶은 걸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. 신나게 놀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다양한 교육, 배움,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었던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신나게 논다. 신나게 못 놀았습니다. 제 청소년 시절은 정말 그렇다고 모범생이라고 자랑은 아닌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청소년으로서 그냥 해야 될 도리를 했기 때문에 많이 놀질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신나게 더 놀아보고 싶습니다. 공부에 그렇게 취미가 있었던 청소년은 아니었는데 공연도 자주 보러 다녔고 또 공연 기획자들하고 미팅도 좀 하고 이러면서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.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청소년 시기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요. 너무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학교, 학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고 또 다양한 곳에 경험도 하러 가고 그런 것을 했던 친구들이 요즘 좀 부럽더라고요.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활동들을 원 없이 할 것 같습니다. 학교만 가면 사고 치는 아이 택하겠습니다. 아무 이유 없이 등교를 안 한다는 거는 정말 내심에 뭐가 있는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사고를 치는 거는 가서 제가 엄마로서 해결을 하든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고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을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선택하자면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냥 통상적으로 좀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 좀 사고라고 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 안에서 토닥토닥 하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또 배워가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에 불려나가면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글쎄요, 케어를 해야 된다면 저는 등교 거부에 찬성합니다. 저도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. 저는 그냥 등교 안 하는 아이를 택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가서 사고를 친다고 하는 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또 피해를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등교를 안 하고 그 집 안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. 네, 저 딸 하나 있습니다. 나이가 30대 초반, 30대입니다. 저도 아들, 딸 다 30대 초반. 저는 아들은 29이고요. 딸은 22인데 벌써 결혼해서 딸을 낳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. 네.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시간 맞춰서 그래서 막 지각했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사소하지만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. 착한 딸이죠. 그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고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
부분입니다. 근데 이제 혼자만의 어떤 그런 고민을 하고 부모에게는 속 썩이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고 그런 걸 제가 이제 눈치를 좀 챈 적은 있죠. 본인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부모로서 진로 고민을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고, 그래서 저는 좀 방임했던 것 같습니다. 본인들 스스로 고민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비둔 게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청소년 시기에 한정해서 보면은 저는 되게 말을 잘 듣는 학생으로 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,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시기 때 많이 못 해본 것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서 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걸 많이 해야겠다 해서 저는 대학 진학을 처음에 안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좀 부모님이 좀 속을 많이 썩였는데 좀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. 자녀를 키우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는 사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부모님한테는 그런 걸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숨겼는데 나중에 큰 다음에 뭐 이렇게 은밀한 그런 자기들만의 만나는 장소도 있었었고 그랬었다, 이런 얘기는 지나고 알게 된 것도 되게 많아요. 지금 용어 자체가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고 있는 부분들이죠. 우리 때만 해도 이제 집을 나오면 가출 학생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자퇴를 하거나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때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면, 지금은 그걸 이렇게 통틀어서 위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, 또 위기였을 때 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보호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그런 청소년들인 것 같아요. 자의에 의한 혹은 타의에 의한 이 환경적 요소가 상당히 다양해졌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통칭해서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고, 그것을 기성세대의 눈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의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당히 세세한 문제 해결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좀 있고,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좀 봐왔으면 좋겠습니다. 유해 환경에 노출된 상황, 또 지금같이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한 시대에 더더욱이 빠질 수 있는 거죠. 혼자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영상이나 SNS를 통해서 보는 것들, 호기심에서 오는 그 학생들에게 주는 그 유해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주된 이유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삐딱한 시선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그런 삐딱한 시선들이 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청소년을 바라보는 성인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청소년은 청소년 그대로 좀 봐주면 그것이 위기가 아닌 기회의 청소년으로 다시 바라봐지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다르게 느껴지죠. 귀 밑 1cm 이런 단발머리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그런데 왠지 더 길게 늘어뜨리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, 이제 말하자면 이탈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 이제 함께 몰려서 이렇게 다녔던, 그렇게 좀 위기 청소년으로 본다면 현재는 지금 집안에서도 스스로가 그 인터넷 SNS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도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, 각각의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, 그래도 그 안에서 이렇게 관계성을 맺고 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에는 파편화된 삶에 좀 빨리 노출되는 감이 좀 있는 것 같고, 어떤 정보 습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 요인이 좀
있어지지 않았나 싶은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는데, 그런 어떤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반응하는 청소년들이 좀 생겼다 뿐이지, 이런 시대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청소년의 시각에서 슬기롭게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을 또 만들어내는 게 저희 기성세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런 것들을 저희 경기도 의회가 중심적으로 또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가 좀 함께 좀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 본인이 원했든 어쨌든 타인에 의해서든 어쨌든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들은 또 다른 그들만의 어떤 배움의 공간,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것이 꼭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특기나 재량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,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어, 그렇게 그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정해 줄 수 있는, 그리고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회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세상 속으로 먼저 나온 친구들이에요.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학생이라고 불리우는 학교 안의 청소년에 비해서 지원이 없습니다. 그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좀 필요하고요. 너무 학교 안의 청소년들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이고,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더 큰 문제고요. 그런 시선들을 걷어내는데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, 그런 능력을 좀 발휘해 볼 수 있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음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, 사실 과거라고 하더라도 뭐 과거에는 뭐 청소년들이 우울하지 않고 뭐 청년들이 우울하지 않았냐, 이건 아닌 것 같은데, 그냥 알아서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가 진단해주고 치료해주고 관리해주는 형태까지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, 실제 조금씩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는 과거처럼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게 돼버렸다. 위기 청소년들도 우리의 미래잖아요.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, 그런 시절을 겪었던 그 학생들이 어쩌면 더 어른이 됐을 때 그게 밑거름이 돼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이 된다고 생각해서, 그거에 맞게 어떻게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기보다 우리 지금부터 고민하고 어쩌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는 가만히 있어 주는 게, 지켜봐 주는 게 위기 청소년을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다. 어른의 시각으로 그들을 삐딱하게 보는 시선 자체가 그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응원의 목소리로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. 재능 기부를 해야 되겠죠. 일단은 학교나 어떤 그룹에 가 있는 청소년들 멘토 역할을 좀 해주면서, 그런 곳이 있으면 가서 재능 기부,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, 대부분은 어렵게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죠. 내 집 마련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지금 또 대학생들 1,000원 그 식사, 그것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. 일단은 작지만 경제적인 지원을 조금 해주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 힘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역대 어느 정권도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같고요. 다양한 청년 정책들과 예산들은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만족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. 청년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고요. 관련된 공청회라든가 혹은 집단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좀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해내는 것이 필요하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괜찮아,
힘내, 할 수 있어, 잘할 거야, 뭐 이런 응원의 목소리들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표현을 하셔서 힘내, 잘할 수 있어, 괜찮아,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저도 그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오르는데요.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. 시련이 닥치고 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내가 뭔가 부족했나,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저는 그런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딱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. 너의 잘못이 아니니까 더 힘내서 살았으면 좋겠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힘들면 힘들다는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힘든데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면 누구도 그걸 알아봐 줄 수가 없거든요.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도와달라고도 소리내고 힘들면 힘들다고도 말하고, 그럴 때 우리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어른, 그런 사회,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경기도만큼은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얘기한다면 힘을 좀 내게 도와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말이라도, 아니면 아까 말씀 중에 멘토를 해서라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, 또 경제적인 도움과 여러 가지, 또 부모와의 상담, 가족은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힘내십시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